자, 페이지 59페이지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오른쪽 개념 쑥쑥 요거 문제 풀어오라고 했었지? 그치? 자, 요거 한번 먼저 풀고 왼쪽에 있는 거 지난번에 못했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1번부터 볼게. 공기저항과 마찰이 작용하지 않을 때라고 했어. 자, 이 문장 밑줄 쳐놔. 이 문장이 있어야지만 꼭 뭐를 할 수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은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까 안 보존될까? 보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공기저항과 마찰이 작용하지 않으면 얘는 감소한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해야죠. 역학적 에너지가 뭔데? 물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이라고 해도 안 잡아갑니다. 됐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조건이 만족하게 되면 위치가 운동, 운동이 위치로 100% 바뀝니다. 됐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 너희들 과정에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의 작용을 받는 것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됐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요거 하나로 예를 들을게.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뭐가 되겠어? 위치가 감소하겠지. 맞아? 대신에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운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이거를 너희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같다. 지금 현재 감소하는 건 뭐야? 위에서 아래로 위치가 감소하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대신에 빨라지니까 운동이 증가하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그래서 너희들은요 앞으로 위아래 위치가 감소하면 운동이 증가한다. 항상 모든 문제를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같다. 이걸로 문제를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 다음 식을 세우시는 거야. 알겠니? 운동 에너지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니까 그걸 써먹어야지 하면 다 틀리는 거야. 알겠니?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이거 구하라고 하면 이거 찾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다. 그렇지. 위치 에너지는 높이 때문에 생기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 때문에 생깁니다. 자,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전환된다. 라고 했어. 낙하한다라고 돼 있네. 그럼 위치가 감소, 운동이 증가. 맞죠? 연직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낙하하는 거, 이거는 올라가는 거. 얘들아,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면 좋은데 항상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할 때 중력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알지? 연직은 지표면의 수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주면요. 연자가 나변자야. 무슨 연자? 나변자. 납덩어리를 매달아 무거워. 대가리 맞으면 깨져요. 그 무거운 납덩어리를 실로 묶은 다음에 쫙 들고 있어 내가. 그럼 얘가 납덩어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탁 멈출 거야. 이때 이 납덩어리가 멈추고 방향을 쭉 따라가잖아. 그럼 뭐가 돼? 지표면의 수직이고요. 지표면의 수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지구 중심하고 만납니다. 알겠니? 그래서 납덩어리와 수직이다. 연직 방향, 지표면의 수직 방향 같은 표현이야. 알겠니?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는 연직 방향으로 내려오잖아. 그래서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연직 하방 운동이라고요. 다시 한번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연직 하방 운동.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에 자유낙하라고 부른 거야. 알겠니? 그다음 연직으로 올라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연직 하방이 반대한 말. 그럼 뭐라고 할까, 윤서야? 연직 하방의 반대. 하자는 아래 하자. 힌트 다 줬어. 그렇지. 연직 상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연직 하방, 연직 상방. 연직 상방은 올라가네요. 올라가면은 위치는 증가하겠지.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네. 왜 증가하는 거야? 대신에 올라갈 때 운동은 감소할 거야. 왜? 운동하던 녀석이 올라가다 멈추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 위치 에너지 증가야.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 아니지. 감소하는 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써줘야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 너희들은 딴 거 보지 말고 뭐만 보시면 돼? 수직 높이 변화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에서 B로 수직 높이가 이만큼 내려왔어. 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 내려온 요 위치가 감소했으니까 운동이 증가했겠죠. 그럼 B에서 C는 수직 높이 변화가 올라갔죠. 이렇게. 맞냐? 그러면 얘는 운동은 감소하고 위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래서 1번 AB 구간입니다. 내려가는 거야. 그럼 위치가 감소. 그럼 위치 에너지 감소. AB 구간입니다. 대신 속력은 빨라질 테니까 운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됐죠? 자, 그다음 BC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올라가게 되면 운동이 감소해서 언젠가는 멈출 거야. 그래서 요 높이가 10m라고 하자.
그럼 얘가 여기에서 10m까지 딱 올라가잖아? 그럼 정확하게 멈춰버립니다. 됐죠? 자, 그래서 BC 구간에서는 운동이 감소하게 돼. 그 다음 BC 구간에서는요,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 감소한 게 위치 에너지로 바꿔주게 되는 거야. 됐죠? 어려운 거 없다. 그 다음 3번.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몇 킬로? 2kg인 공을 지면으로부터 2.5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라겠어. 얘들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니들이 놓치는 거 이거 가만히 놓았다. 밑줄. 자, 이 가만히 놓았다라는 얘기는요, 0m/s부터 출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속도, 우리가 초속도라고 불러요. 소속도가 없다는 얘기야. 빵이란 얘기. 이 말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B점으로 떨어뜨렸다 라겠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누가 봐도. 그 다음 가열고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쓰란 얘기구나. 그렇지? 됐어? 자, 그 다음 얘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뭐가 감소한다겠지? 위치가 감소. 그럼 뭐가 증가한다겠지? 운동이 증가. 됐죠? 자, 그럼 감소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2.5m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네. 그래서 이 감소 에너지를 구하시면 9.8에다가 아무 말 없으니까 9.8 곱한 거야. 만약에 지구 중력 가속도가 10이다 라면 10 곱하시는 겁니다. 곱하기 2를 하시고, 그 다음 감소한 높이 변화 2.5m를 하시면 그게 바로 요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 값이 해당돼. 그래서 만약에 운동 에너지 값만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2.5 곱하면 개 짜증나요. 됐어? 그래서 요렇게 먼저 곱해. 그럼 5 나오지. 5 곱하기 9.8 하면 얼마가 나와? 49줄 나오죠.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49줄이야? 그럼 증가한 운동 에너지도 49줄인데 조심해야 할 거. 얘들아, A에서 B 지점까지 왔을 때 지면에 닿은 거야, 안 닿은 거야? 민채야, 이거 닿은 걸로 봐야 돼, 안 닿은 걸로 봐야 돼? 이 공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왔을 때 공이 바닥면 지면에 닿은 걸로 봐야 돼, 안 닿은 걸로 봐야 돼? 닿은 걸로 보면 빵입니다. 닿은 걸로 보면 속력이 없잖아. 더 이상 가? 안 가죠. 그 닿기 직전이라고 했죠. 조심해. 여기서 있는 B 지점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닿기 직전. 알겠니? 닿았다라고 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현재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49줄. 그럼 이 49줄 가지고서 바닥면에 닿기 직전에 요 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럼 속도 구하려면 공식을 한번 더 써야 돼. 내가 얘기했죠?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속력을 알고 있거나 속력을 구할 때만 쓰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질량 2에다가 속력의 제곱을 곱한 값이 49래. 그럼 속력은 얼마야? 7m/s. 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 A점에서 공이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라겠어. 49줄이요. 그럼 이 49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제 운동 에너지를 바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거야. 야, 얘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뭐만 있는 거야? 속력은 0이니까 운동 에너지 0. 그럼 위치 에너지는 49.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야? 49. 그 다음 내려왔어, 여기. 그럼 내려와서 바닥면에 닿기 직전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위치가 없다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는 49. 그래서 잘 봐. 49 더하기 0이 0 더하기 49로 바뀌는 거야. 못 알아듣는 애들 위해서 한 번만 더 써줍니다. 자,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현재 여기서는 49줄, 요게 0, 그래서 얘가 49줄.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얘가 0 되죠. 그 다음 얘가 49줄 되고, 그 다음 합치니까 역시 49줄이 돼. 그 다음 내려오다가 정확하게 위 처음하고 나중 요 높이에 정확하게 반띵이 됐어. 그럼 반띵이 되면 얘가 얼마가 나와? 24.5줄 나오고 얘도 24.5줄 나오고 합해서 49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걸 배운 거야. 됐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위치가 감소했다? 감소한 게 얼마인데? 24.5요. 그가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운동으로 바뀐 거죠. 그렇지? 날아간 게 아니야. 다른 에너지로 형태가 바뀐 거야. 까먹지 마세요. 그래서 B점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으니까 49점. 여기 B점에 도달할 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과 위치 중에서 운동만 있습니다. 자, B점에 도달하는 공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빵이죠. 자, 다음 B점에 도달하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 운동 에너지 얼마야? 49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요 49는요. 요게 49가 되는 거고 요 값이 이렇게 바뀐 거죠. 됐지?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에 A에서 B를 지나 C까지 이거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니까 위치가 운동이 위치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 얘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 거니까 위치가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됐어? 되니?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써볼게요. A하고 이 점을 처음 출발한 기준점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기준점이라고 할게.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운동과 위치 중에서 요게 0이야. 운동만 갖고 있어. 그 다음 쭉 올라가서 맨 위치점 최고점 C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운동과 위치 중에서 운동이 0이야. 왜? 최고점에서는 멈추잖아. 멈춘다. 그래서 0이죠. 그 다음 올라가는 중 여기는 운동과 위치가 둘 다 갖고 있고요. 현재 전체 높이가 10m일 때 이게 5m라면 얘하고 얘의 비율은 1대1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죠. 됐죠? 자 1번 A점에서 운동을 해준 0이다 라고 해서 A점이 아니라 C점에서 0이죠. 틀렸네. A점에서는 최대입니다. A에서 B 구간 올라가는 구간이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요거 감소야. 자, 그다음 CD 지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역학시 에너지는 무조건 1점. 증가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 그다음 2점이다 라고 해서 2점 바닥면이다. 2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 차와 같다라고 돼 있어. 잘 봐. 2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C점과 2점 사이에 운동 에너지 차, 위치 에너지 차와 같다. 맞죠? 왜 여기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어? C에서 E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맞죠. 다시 한번 뭐 A, B. 맞네. 아이씨 잘못 봤다.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Sorry. 야 2번 맞는 거다. A, B는 올라가는 거였네요. 위치 에너지 증가, 운동 에너지 감소. 잘못 봤어요. 자, 그 다음 5번. 질량이 4kg의 물체는 연직 위로라고 해서 밑줄 쳐? 연직 위. 그 다음 맨 마지막 공기저항부시.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얘는 올라가니까 연직 상방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여기다 표시할게요. 이렇게. 자, 어떤 물체가 있고 그 다음 14m/s로 던졌어. 속력이 있네? 운동이 있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운동이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그 감소한 에너지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됐어?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하고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야, 속력 나와 있잖아. 속력 나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쓰는 공식 써도 되겠죠? 그래서 쓰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 질량이 저기 나와 있거든? 질량 모르는 걸로 가정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질량 모르는 걸로 가정할 거야. 왜? 질량하고 무관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량을 모르면 그냥 질이라고 쓰겠지. 그 다음 14m/s 제곱 그거의 제곱. 그것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겨? 위치 에너지가 생길 테고 위치 에너지가 생겨서 이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거야. 최고점까지 올라가게 되면 처음은 14m/s 때문에 나중은 0 때문에 그럼 나중 잘 봐.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의 요 차이를 잡아야 되는데 이건 0이고 이건 여기 계산했고 이거하고 이거의 차이는 요것에서 0 빼줘야 되는데 빼줄 필요가 없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안 쓴 거야. 자, 그 다음 증가한 거 얼마냐? 라고 해서 여기 위치 에너지 0이죠? 여기 위치 에너지 생기겠지? 그럼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 차이인데 역시 이것도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굳이 빼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위치 에너지 증가값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값 9.8에다가 질량 곱해서 무게 만든 후 올라간 높이 높이라고 쓰시면 되겠지. 자, 근데 잘 봐봐. 여기도 질량 들어가고 여기도 질량 들어가는데 이물체가 이물체잖아. 그럼 질량은 똑같으니까 약분되고 사라지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196 나옵니다. 여기가 19.6 나와요. 그럼 19.6에다가 얼마 곱하면 196 나와? 10이죠. 그래서 정답은 최고 높이가 10m야. 근데 이거 문제를 한 번 더 꼽니다. 너는 왜 수업이 있는지도 몰랐어, 임마? 어? 왜 몰랐어? 책은 있어? 있어? 책은 있는데 왜 안 왔어? 에라이. 여기 앉아. 자, 그 다음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기 10m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이런 지점이 있을 거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의 3배가 되는데 그때 위치 에너지는 2배야. 이런 지점. 이 지점 있겠지? 이런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 지점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이 지점을 찾는 게 문제니까
이 점을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x라고 잡을 거야. 여기를 x로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표면에서의 높이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항상 아랫부분을 x로 잡아라. 그럼 윗부분은 뭐가 되겠니? 10-x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될 거, 요 x만큼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요 x는 바로 현재 위치 에너지 값을 제공하죠. 맞아? 그럼 올라가서 현재 못 올라간 이만큼 10-x는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야. 그럼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 운동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10-x는 남아있는 운동에너지입니다. 여기가 10-x인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쳐야죠. 맞아? 그러면 2x, 3x인데 마이너스네? 넘겨 5x. 5x는 30이네? 그럼 x는 얼마야? 6이죠. 그래서 땡땡땡 x는 6m예요. 이게 정답이야. 됐어? 이런 식으로 보통 한 번, 두 번 이렇게 섞어서 냅니다. 알겠니? 여기가 중학교 과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지난번에 하라고 했던 건 다 했고요. 안 한 거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거 할 거야. 안 한 거 할 겁니다. 그리고 책에 빠져있는 것도 하나 추가할 거야. 자, 지금까지 한 게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2번. 왕복 운동을 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별표하시고요. 요거는 좀 어렵게 낼 때 간간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기본 해석은 잘 하실 줄 아셔야 돼. 자,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거 봐봐. A에서 내려오죠, 5까지? 그럼 내려오면 볼 것도 없어. 빨라지죠. 그치? 그 다음 5점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면 볼 것도 없어. 느려지죠. 됐어? 그 다음 다시 내려오죠? 빨라집니다. 다시 올라가다 느려지죠. 아래도 마찬가지지. 하다가 하다가 맞아? 이것도 빨라지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느려지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져. 빨르 계속 왕복 운동하죠. 단 실제는 얘가 왔다 갔다 통 이렇게 돼. 실제는 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공기 저항과 마찰 써라. 손실 에너지가 없어야 된다. 이 손실 에너지가 없으면 영원히 왕복합니다. 근데 실제는 불가능. 여기서는 가능.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해석 한번 해볼게. 잘 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이게 쉬워. 자, 여기는 누가 봐도 기준면이 여기죠. 그쵸? 누가 봐도 기준면이 여기지. 그 다음 기준면을 여기라고 잡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다.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와 되게 높은 데 있네. 현재 잡고 있던 손을 탁 놓게 되면 얘는 위치하고 운동 중에서 위치만 갖고 있었어. 운동은 없었어.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아? 가만히 놓은 거하고 똑같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만히 놓았다. 처음 속력이 뭐부터 출발한다? 0m/s. 그러면 얘는 위치가 감소하면서 운동이 증가할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문제.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런 거. 위에서 떨어질 때는 바닥면에 다 떨어질 때까지니까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전부 100% 운동으로 바뀌었지. 근데 얘는요. 요 지점 보세요. 높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높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위치가 운동으로 100% 바뀌었니? 아니, 일부만. 얼만큼? 이만큼만 바뀐 거야. 요만큼 내려왔으니까. 이해됐냐? 됐어? 그래서 현재 얘는 위치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없음. 얘는 위치 에너지 최소, 운동 에너지 최대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올라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가 다시 최대가 되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멈추니까 다시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걸 여기다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다 쓴다. 요 A점입니다. 얘는 운동과 위치가 있을 때 이게 0이야. 이게 0. 그 다음 요 B점입니다. B점도 운동과 위치가 있을 때 이게 0이야. 근데 요 5점 같은 경우는 운동과 위치가 있을 때 위치 에너지는 최소값을 갖고 운동 에너지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내려오게 되면 운동 증가, 위치 감소. 다시 올라가게 돼 위치 증가, 운동 감소. 됐죠? 항상 감소한 만큼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0이야. 몇 미터? 10미터. 다시 한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쓰는 거 아니다. 설명 들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0m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m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m래. 됐죠? 됐니? 그러면
누가 봐도 온도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이야? 5대 4지. 그치? 그런데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온도 에너지 비율은 몇 대 몇이야? 라고 하면 얘는 온도 에너지 생긴 게 이만큼 5m 내려와서 생겼지. 감소한 게 이거 뭐야? 이건 6m지. 그치? 감소한 에너지가 증가한 에너지로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감소한 에너지 5m, 감소한 에너지 6m, 5m, 6m, 5대 6이 온도 에너지 비율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죠. 속력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온도 에너지 비율이 5대 6이니까 속력 비율은 서연아 몇 대 몇? 그렇지. 루트 5대? 그렇지. 루트 6이죠. 온도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이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해 속력 제곱이 5대 6이니까 속력은 루트 5대 루트 6. 이런 식으로 문제 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얘는 기준면이 확실하잖아. 얘는 문제야. 얘는 기준면이 어디 있어? 몰라. 기준면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지. 맞아? 그래서 너네 흔히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없다라고 착각해. 아니야. 기준면이 여기라면 즉 바닥면하고 5점하고 달락날락 한다면 0 맞지. 그치? 그런데 얘가 기준면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는 거야. 기준면을 몰라. 그래서 기준면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높이는 있다고 보는데 최소값이죠. 그치? 그래서 조심해라. 그런 표현. 그래서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써볼게. 운동 더하기 위치.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0이야.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지점은 운동과 위치가 동시에 갖고 있는데 위치는 최소, 운동은 최대. 아래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면 D점이 됩니다. 그러면 운동과 위치 중에서 운동은 0이 되고 위치 에너지가 다시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올 때는 위치가 운동, 올라갈 때는 운동이 위치. 여기까지 문제 없죠? 다시 또 내려옵니다. 위치가 운동, 올라갑니다. 운동이 위치.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한 건 전부 감소한 거. 두 번째 얘기한 건 전부 증가한 거야.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됐어? 그래서 위치가 감소, 운동 증가. 운동이 감소, 위치 증가. 됐습니까?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변환과 보존에서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다라고 머릿속에 팍 박아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려운 것도 다 해. 너네가 흔히 그리고 하나 미리 좀 조심할 거. 야, 난 분명히 감소한 게 증가한다고 했지.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인 적이 없어. 어? 맞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나중 되면은요. 너네가 흔히 착각하는 게 감소하는 건 위치가 감소하면 무조건 운동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소한 게 위치도 감소할 수도 있고 운동도 감소할 수도 있어. 한꺼번에 같이 막 들어갈 수도 있어. 운동 위치가 감소해서 또 다른 녀석의 운동 위치가 증가할 수도 있어. 알겠니? 그래서 아예 너희들 머릿속에는요. 위치가 감소하면 무조건 운동 증가. 그거 아니야. 감소가 무조건 증가야. 증가가 무조건 감소야.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이 배울 때는 물체 하나만 연결해 하나만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가면요. 이런 물체들이 2개, 3개씩 막 연결돼 있어. 알겠냐?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는 그냥 한번 보고 나중에 이런 거 배운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도르래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물체 B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물체 A가 있어. 됐어? 됐니? 그럼 번호에서 번대기야. 누가 힘 받겠냐? 지구가 A를 잡아당기고 B를 잡아당기겠지. 그치? 근데 B를 잡아당겨봤자 얘는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지. 힘의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무식. 그럼 얘는 힘의 효과를 받을 테니까 중력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A하고 B는 줄이 이렇게 달려있잖아. 달려있기 때문에 요 녀석이 한 물체가 돼서 밑으로 떨어질 거야. 맞죠? 됐지? 그럴 때 이런 문제 풀 때 잘 봐. 여기서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것도. 근데 감소하는 걸 가만히 보자. 잘 봐. A는 내려오지. 감소하는 것은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맞죠? 그 다음 B는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지. 오른쪽으로만 움직이지. 위치 에너지 변동이 없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는 내려온다. 내려와요.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정지했던 애들이 오른쪽 아래쪽으로 가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 안 생겨? 생기지. 그러면 증가한 에너지는 뭐야?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요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감소한 건 뭐가 됩니까? 라고 한다면 A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증가한 건 뭐야? A의 운동 내려왔어? B의 운동 올라갔어? 맞아? 그 다음 얘도 따라 올라가니까 플러스 B의 위치 에너지 증가하지. 맞아?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거야.
알겠냐? 이게 너희들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야. 고등학교 애들도 전부 이걸로 문제 풉니다.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 증가한 에너지는 감소한 에너지. 하나만 더 알려줄까? 이러다가 줄을 끊어버려. 그럼 줄을 끊으면 얘는 또 계속 떨어질 테고 얘는 이쪽으로 가겠지. 그치? 그럴 때 얘네들이 나중에 이동거리 물어보고 어디까지 간 시간 물어보고 그치? 나중에 속력 물어보고 그런 게 물립니다. 왜? 못할 것 같아?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거 막 이런 문제 보면 막 풀고 싶으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 않니? 자, 그럼 책에 없는 거. 책에 없는 거 할 건데 요거는 니네가 알아서 좀 필기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지난번 필기했던 공간, 빈 공간 아래쪽을 이용해도 좋고 알아서 필기 좀 해놓으세요. 알겠냐?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뭐냐? 포물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다? 포물선. 자, 포물선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비교할 대상부터 한번 볼게요. 잘 봐. 지상에 있던 녀석을 이거 다시 그려. 지면에 있던 녀석을 수직으로 힘을 보내서 위쪽으로 속력을 가했어. 그러면 즉 아래에 있는 녀석을 내가 위쪽으로 힘을 가해 위쪽으로 일해줬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계속 가요? 올라가다 멈춰요? 올라가다 멈추지. 그래서 얘는 올라가다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상승할 거야. 그래서 현재 올라갈 때는요. 운동 에너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럼 다시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100% 위치가 운동이 위치가 운동으로 바뀝니다. 자, 이때 극과 극 지점 볼게요. 여기 운동과 위치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0이야. 이 지점 출발할 때. 그다음 제일 위치점입니다. 제일 위치점은 운동과 위치 중에서 운동이 0이고 위치 에너지만 있어. 그럼 요 위하고 아래 그 사이 빼놓은 나머지 부분은 전부 위치, 운동 다 있지. 맞아? 이런 상태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녀석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비교하는 거야. vs 비교합니다. 자, 여기 있는 녀석을 공의 축구공처럼 생긴 녀석을 뻥 차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포물선. 자, 이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자, 지금부터 이제 이거 해석할 테니까 잘 봐. 일단 얘는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다. 똑같아. 그 다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기 직전이야. 역시 여기도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어. 여기도 똑같아. 그래서 그 다음 올라갈 때는요, 높이가 증가하잖아. 높이가 증가하니까 위치가 증가, 위치 에너지 증가. 왜? 운동 에너지 감소하기 때문에. 자,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위치가 감소,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그 감소한 에너지 때문에 운동 에너지 증가.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가 뭐냐? 바로 요 지점입니다. 자, 일부러 내가 디테일하게 그린 거야. 이 지점하고 이 점을 같게 그렸니? 다르게 그렸니? 왜 다르게 그렸을까? 그게 문제입니다. 잘 봐. 현재 이 지점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중에서 누가 0일까? 늦게 온 서연아, 네가 얘기해봐. 둘 다 0이야? 야,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위치 에너지 0이면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 0이 될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뭐가 0이야? 가영아, 뭐가 0이야? 운동 에너지가 0이야? 왼쪽하고 똑같이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 그럼 얘가 여기 올라가자마자 멈춰요.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져? 뿅! 탁! 멈췄지?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야 돼. 맞지? 근데 얘는 그대로 밑으로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가버렸어. 오른쪽으로 가버렸지.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얘는요, 오른쪽 속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됐어? 됐니? 자, 요걸 조금 더 깊게 한번 얘기해 볼게. 실제 이 물체는요, 이쪽으로 내가 속력으로 보낸 거지. 이 속력을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나눕니다. 첫 번째 수직 속도, 두 번째 수평 속도. 이때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수직 속도야, 수평 속도야. 수직 속도만 중력의 영향을 받아. 수평은 중력하고 하등 관계없어. 중력은 이거니까 항상. 맞죠? 그래서 요 힘이 요 위로 올라가려는 요 수직 속도가 감소해서 0이 되는 거고, 수평 속도는 일정. 그래서 여기서도 일정해.
똑같이 그릴게요. 요거하고 크기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수평 속도가 남아 있어.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 다시 내려오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라. 속력이 0이 아니야. 여기서는요. 속력이 0 맞아. 얘는 0이 아니야. 됐어? 그래서 니네 이건 이렇게 잡아야 돼. 운동 에너지는 최소값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최대값입니다. 됐어? 아까 선생님이 왼쪽에서 그렸던 요 지점하고 똑같이 조심해야 될 사항이야. 알겠니? 착각하시면 안 돼. 자, 필기해 놓으세요. 아, 그리고 요 얘기 안 할 뻔했네. 야, 그렇게 하더라도 요 전체 에너지랑 요 전체 에너지랑 요 전체 에너지는 다 똑같죠. 그다음 요 사이는 전부 위치하고 운동이 동시에 있습니다. 적어놔. 아, 나 더워. 필기 좀 해놓으세요. 야, 동아는 학교 어디 지금 진도 어디 나가냐? 13? 네? 4? 14가 되겠지. 왜냐면 지난번에 3을 했는데 또 해? 응. 야, 민채야, 니네는 2사 하나가 2사? 기단하고 날씨하고. 너 핸드폰 잊어버렸다며? 전화가 안 되던데? 전화가 안 되고 딱 했더니 지금 거신 전화는 주인이 핸드폰을 잊어버려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던데? 눈치챘어? 야, 어쩌다 잊어버렸냐? 어? 에이, 왜 급해? 녹화되는 거네요. 녹화되는 거. 야, 너 뭐야? 그래서 똥 싸러 가네. 갔다 와, 가영아. 응, 똥 싸러 가는 거야. 고개 숙이고 나가. 고개 숙이고 나가. 그렇지. 저쪽으로 가. 뒤로 가. 그렇지.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제 탐구 A가 나옵니다. 자, 자유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돼 있어. 야, 선생님, 공기의 저항과 마찰, 뭐 손실, 뭐 이런 말 없어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가 바로 이 얘기야. 자유낙하란 말. 이 자유낙하 떨어지는데 자유롭게 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말 자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다라고 써 있는 거야. 얘는. 됐어요? 그래서 공기저항하고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자, 이제 뭐가 나와? 쇠구슬의 질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지? 1학기 과정에서 배웠지. 1학기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이렇게 풀었어. 잘 봐. 어떻게 풀었냐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를 그리고 요렇게 그래프를 그렸지. 맞죠? 시간에 따라 속력이 처음에 0부터 출발해서 일정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닙니다. 자, 1학기 때 방법이 얼만큼 무식했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시간이 있겠지. 시간. 아니 근데 여기는 선생님 속력 측정기인데 그럼 속력이 있다고 쳐. 그러면 뚱뚱뚱뚱뚱 여기 속력이 얼마가 나왔을 거야? 속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라고 할까? 1.96이라고 하자. 얼마라고 하자? 1.96. 근데 니네 이 기울기는 9.8이야. 그러면 요 기울기가 9.8이 나오려면 뻔알포차 번데기입니다.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돼? 0.2가 나오면 되지. 1.96 나누기 0.2면 9.8 나오잖아. 이건 항상 일정하니까. 그러면 시간에 따라 속력관계 그래프에서 민채가 지난번에 겁나게 틀렸던 거 그래프 기울기 아래 면적은 뭘 뜻해? 요 면적. 이거 뭘 뜻해?
에라이 새끼야. 이동거리. 뭐라고? 이동거리. 그래서 0.2 곱하기 1.96 나누기 2 하시면 요 떨어진 높이를 구할 수 있었어. 맞아? 이게 지난번 거야. 이게 지난번 거야, 지난번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높이를 가지고서 시간 재고 그다음 요거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어. 이게 지난번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 방법을 안 쓰다 이거야. 무슨 방법을 써? 이거를 에너지 관점에서 확인 한번 해보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쇠고슬의 질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거기 중간에 아이고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가만히 떨어뜨렸네. 밑줄 쳐. 가만히 떨어뜨렸어. 그럼 이거는 0m/s부터 출발했다. 그런 뜻이죠. 됐죠? 자, 그래서 이 5점에서 0m/s로 출발했대. 자, 그럼 여기도 써볼게. 얘 운동 더하기 위치 중에서 얘는 0이죠. 야, 이걸 잠깐만. 아니, 그냥 써. 그냥 이렇게 써. 한 방에 쓰려고 했더니만. 얘는 얼마야? 0입니다. 그 다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있을 거야? 그때 그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높이 있고 질량이 있으면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질량이 얼마야? 0.11. 높이가 얼마야? 1이야. 됐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9.8 곱하기 0.11 곱하기 1이다 라고 쓰시면 되죠. 맞죠? 자, 이제 위의 사례를 내려옵니다. 자, 위의 사례를 내려오면 이제 어딜 지나? 여길 지나겠지. 자, 그럼 여기는 역시 운동 더하기 위치가 있는데, 그쵸? 근데 이 A점의 높이가 얼마라고 했어? 0.5m래. 맞냐? 그럼 0.5m니까 현재 이 위치 에너지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9.8 곱하기 0.11 곱하기 0.5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네. 위치 에너지가 없어졌어. 그치, 윤서야? 위치 에너지가 없어졌지. 아까 1m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 1m에 반띵 0.5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그 0.5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을까? 잘했어. 운동 에너지로 갔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게 곧 운동 에너지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여기다 쓸게. 9.8 곱하기 0.11 곱하기 0.5. 즉 감소한 높이 변화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됐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A점에서 속력 구하세요 라고 문제 나왔어. 속력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야, 운동 에너지 값 여기 나와 있고. 그치? 맞아? 그럼 질량 나와 있으니까 속력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만약 속력 구하라고 한다면 식을 한 번 더 써야 되죠. 2분의 1 곱하기 0.11 곱하기 0.5는 9.8 곱하기 0.11 곱하기 아니고 잠비야. 잘못 썼어. 내가 잘못 썼어. 내가 바보야. 9.8 곱하기 0.11 곱하기 0.5m는 2분의 1 곱하기 0.11 곱하기 속력 제곱입니다. 내가 공식을 거꾸로 써가지고 쏘리. 자, 그러면 0.1 없어지고 사라져.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 4.9. 맞잖아. 이거 얼마 나온다고? 4.9. 아니면 이걸 넘겨서 1. 그럼 얼마나? 9.8. 그럼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9.8. 맞죠? 그래서 요 A점에서의 속력은 루트 9.8m/s예요. 됐죠? 야, 니네 상식으로 생각해봐. 3.3을 제곱하면 9.9가 나오지? 아닌가? 맞잖아. 이거면 3.3 얼마 나오? 3보다 조금 작게 나오건지 그 언저리 나오겠네? 맞죠? 그 언저리 나올 거야. 자,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B점이야.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야. 여기가 마지막이면 운동 더하기 위치 중에서 요 위치가 0이지. 이렇게 쓰지 말자. 저기 위하고 똑같이 써야지. 위치가 되면 여기가 0이 돼.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 아니면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다 사라졌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값을 곧 처음 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값으로 다 전환된 거야. 그래서 얘는 9.8 곱하기 0.11 곱하기 1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때의 속력도 구할 수 있어. B점의 속력. 그럼 B점의 속력 구하세요 라고 하면 식을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자, 9.8 곱하기 0.11 곱하기 1 이꼴 2분의 1 곱하기 0.11 곱하기 속력 제곱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됐어? 그러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럼 넘기니까 얼마가 나와? 19.6. 맞아? 19.6이고 속력 제곱이 속력 제곱이 19.6이니까
속력을 루트 19.6이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루트 19.6 미터 퍼 세컨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잘 봐라. 가만히 보니까 이 속력과 이 속력은 몇 배 차이니? 루트 2배 차이지. 그치? 그래서 비율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속력 비율 구하세요라고 하면 1대 루트 2지. 자, 이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내려와서 운동에너지 생긴 거지. 얼마 내려왔어? 0.5m예요. 그 다음 여기 있던 애가 이만큼 내려와서 운동에너지 생긴 거지. 얼마 내려왔어? 1m예요. 그러면 증가한 운동에너지는 감소한 위치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감소한 위치에너지 비율이 1대 2야. 그럼 증가한 운동에너지 비율도 1대 2. 그럼 증가한 운동에너지 비율이 1대 2면 속력의 제곱이 1대 2니까 속력 비율은 1대 루트 2. 맞죠? 봐봐, 딱딱 들어맞잖아. 됐어? 이걸 그래서 V라고 한다나? 그럼 이건 뭐라고 쓰면 돼? 루트 2V. 이렇게 쓰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 자, 그래서 쇠구슬의 속력에서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다? 루트 2배 차이다. 근데 이렇게나 이렇게나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무시하는 자유 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공기가 통한다는 증거죠. 자, 니들 책에서는요. 요걸 계산해서 여기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와? 1.08 나와. 잠깐만 저 새끼가 다시 한번. 니들 책에 나온 여기 있는 숫자들은 요거 계산한 거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1.08 나와.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0.54 나와. 이것도 0.54. 그래서 합하면 1.08. 이것도 1.08 나와.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1.08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간다. 자, 이제 정리 한번 보자. 낙하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무슨 양? 야, 위에서 아래로 낙하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그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감소량. 그러면 속력은 증가하니까 운동에너지의 증가량.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감소는 증가하고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자,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여기에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틀려요. 왜?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무시할 때만 가능해. 즉, 실생활에선 이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고 머릿속 실험실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일정의 보존. 단 조건이 있어야 돼. 무슨 조건? 손실 에너지가 없을 때.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 말 안 들어가면 저거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다 틀려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2번, 3번 풀면 오늘 끝이야. 알겠니? 자, 대신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부 문제풀이가 숙제죠. 금요일까지. 자, 표는 질량이 0.1kg짜리 공을 연직 위로 던졌다라고 했어. 밑줄 쳐? 연직 위로.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번디기를 한번 보자. 자, 처음에 A점은요. 속력이 2.8이다라고 돼 있을 거야. 야, 이거 이게 처음인지 나중인지 모르겠네. 그냥 처음부터 2.8로 출발했다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2.8 아이고 여기 쓰면 안 되지. 이렇게 2.8 미터 퍼 세크로 던져 올리고 있었어.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1.4 미터 퍼 세크예요.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최대로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는 0m per sec니까 최대값이구나. 야, 그냥 문제를 쉽게 합시다. 여기가 처음점이라고 할게요. 처음점으로 할게. 자, 그러면 현재 A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지. 속력이 사라졌으니까. 운동이 사라졌잖아. 운동이 사라진 만큼 위치가 증가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와 같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요거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거야. 자, 그래서 감소한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몇 킬로? 0.1 곱하기 2.8의 제곱. 그래서 이게 감소한 에너지지. 이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9.8 곱하기 0.1 곱하기 올라간 높이 모르니까 H라고 놓을게요. H가 생긴 거지. 됐어? 됐냐?
자, 그래서 이걸 만약 계산하세요라고 하면 없어지고 사라지고. 됐냐? 그 다음에 이건 얼마야? 19.6. 아, 이거 계산 못하겠다. 야, 이씨,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까지만 쓸게요. h는 2.8의 제곱 나누기 19.6입니다. 자, 핸드폰 있는 사람 계산 좀 한번 해보자. 핸드폰 빨리 좀 해봐. 2.8을 두 번 곱하고 나누기 19.6이야. 나 산수 못해. 빨리빨리 해봐. 얼마 나와? 0.4? 어? 그럼 얘는 0.4m 올라간대. 여기 얼마라고? 0.4m. 우리 책에선 이거 구하라는 문제는 아니야. 하지만 그냥 구해본 거야. 만약 이런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 나왔다? 계산해야죠. 어떡할 거야? 나는 못합니다.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공이 A점과 B점과 C점을 이동하는 동안 공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속력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감소. 대신 운동은 증가. 운동은 감소하는 대신 위치는 증가하겠죠. A점의 높이가 0이다. 그랬어. 여기 0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C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라고 돼 있지. 그럼 위치 에너지 얼마냐라고 했으면 요가 보이지?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2.8의 제곱. 됐어? 그거 계산하시면 돼. 아, 이것도 어떡하냐? 야, 또 계산해봐. 2.8 제곱하면 얼마가 나와? 야, 28 제곱 얼마냐? 에이씨, 나 완전 제곱수 다 까먹었는데. 7.84? 그럼 7.84 나누기 2. 그럼 이거 얼마야? 3.92. 그 다음에 곱하기 0.1이니까 0.392네. 정답은 0.392줄 이거네요. 이게 정답이에요. 됐어? 됐어? 그 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 이건 전체고. 전체고. 그렇지? 나 이제 궁금한 거. 여기하고 여기에 높이비를 구하고 싶어. 여기하고 여기가 높이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잘 봐. 요 속력을 V라고 놓을게. 그럼 요 속력은 몇 배야? 2V지. 맞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몇 대 몇이냐? 1대 4지. 맞아? 1대 4. 그러면 여기에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편의상 E0라고 쓸게. 얘는 야, 니네 아니야. 니네 운동 에너지를 원래 EK라고 쓰거든. EK라고 쓴다.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EP라고 쓴단다.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라서 이 정도 기호도 알아둬.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 써야 돼? 4EK. 맞죠? 속력이 1대2니까 운동 에너지는 1대 4. 맞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요 값은 곧 요 A점에서의 전체 에너지야. 왜? A점에서는 운동과 위치 중에서 이건 없고 요것만 있는데 이 전체가 4EK. 됐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운동과 위치가 있는데 이 운동이 얼마라고? 2K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어? 3EK가 돼야 되지. 맞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3EK. 맞아?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2K, 위치 에너지 3EK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러면 잘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4EK에서 2K로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어? 얘들아, 운동 에너지는 4EK였어. 현재 운동 에너지 얼마? 2K야. 운동 에너지 얼마 감소했어? 3EK 감소했지. 그렇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운동 에너지 감소량이 3EK야. 감소량이 곧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지. 그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곧 높이 변하지. 아, 높이가 증가한 건 3이야. 3. 됐어?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운동과 위치 중에서 운동은 0이고 위치 에너지가 4EK에 해당되는 거지. 이해됐지?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지? 4EK 감소했지. 운동 에너지가 4EK 감소했으면 위치 에너지는 4EK만큼 높이 변화가 증가. 그러면 요 비율이 3이고
요 비율이 4야. 맞아? 됐어? 그럼 이 비율은 얼마야? 1이죠. 그래서 1대 3이 정답이야. 어렵냐? 이것도 역시 문제 뭘 푼 거야? 감소한 에너지는 증가한 에너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증가한 게 뭐야? 높이가 증가하잖아. 위치는 증가하잖아. 그리고 이 높이 증가를 네가 했던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느냐? 그걸로 문제 푼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너 V, 넌 2V, 그럼 너 2K면 넌 4EK,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3EK가 감소,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4EK가 감소. 그치? 감소한 비율이 4대 3이니까 1대 3. 끝났죠. 됐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숙제 들어갑니다. 자, 숙제 들어가면요. 페이지 61페이지부터 여기는 밑에 있는 유제만 풀어오시면 돼. 유제 1번, 2번. 여기부터 그 다음에 내신 쑥쑥이 해서 실력 탄탄 65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금요일까지 오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